자, 이번에는 정주용의 장수산입니다. 장수산, 공간적 배경이죠. 산 이름일 것 같아요. 산의 공간적 배경, 장수산. 자, 어떠한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목정정이랬더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큰 나무를 요거 벨 때 쩡쩡 하는 쩡쩡한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해요. 들어보지 못했어 나도. 그래서 벌목정정이랬더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드리 큰 소나무예요.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하이 해서 여기서 끊어야 돼요. 와, 이거 뭡니까? 물음표 뺀 나머지에서는 마침표가 없어요. 야, 베어짐직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벌목정정, 큰 나무를 벨 때 쩡쩡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아름드리 큰 소나무도, 요 솔은 소나무예요. 큰 소나무도 한번 벨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벌목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벌목정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벌목정정이 무슨 뜻입니까? 단어 뜻으로. 벌목정정 무슨 뜻입니까? 그죠? 예, 단어 뜻 밑에 여기 있죠? 깊은 산에서 커다란 배였을 때 쩡쩡하고 나는 소리라서 벌목정정 먼저 체크할까요? 첫 번째 청각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벌목정정,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벌목정정, 청각적인 이미지로 나무를 벨 때 뭡니까? 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벌목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벌목할 때에 벌목할 때에 어떤 그 특징,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벌목할 때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 단어 뜻 밑에 있는 건데 벌목할 때 소리가 쩡쩡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음성 상징어죠. 해서 청각 플러스 여기에다 할까요? 아니면 3번 여기에다 합시다. 음성 상징어, 의성어죠. 음성 상징어가 사용이 된 것도 보여. 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음성 상징어로 보기도 해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좀 봤습니다. 아름드리 큰 소리, 그죠?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그죠? 자, 이랬거니가 또 있네요. 자, 이랬거니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자, 벌목정정 이랬거니, 벌목정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다고 한다던데 해서 이랬거니는 좀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랬거니, 예, 예스러운 표현에 해당이 돼서 우리말에 좀 묘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해요. 예, 별 다른 큰 뜻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정이 들어가면 지금 벌목정정 여기서부터 예, 꺽쇠로 나눠지죠. 도라범직도 하이 요사에서 예, 살림이 우거진 울창한 장수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고요함이에요. 절대적이고 아주 조용해요. 나무 벨 때 정정 또는 쩡쩡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고요한 거예요. 굉장히 조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고리 울어 부분을 볼까요? 고리 울어. 자,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여기까지가 이제 예, 울창한 장수산의 모습이고, 자, 쩌르렁 의성어죠. 음성상징어죠. 그래서 여기 정정도 있고 쩌르렁 이것도 의성어예요. 정정도 의성어로 볼 수는 있다. 쩡쩡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의성어, 쩌르렁 돌아봄직도 하이. 한마디로 나무 베는 소리가 메아리가 져서 고리 울어 메아리가 져서 맹아리 소리 메아리가 져서 다시 돌아온다. 한마디로 나무 베는 소리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죠. 해서 고리로 맹아리소에서 여기 청각이에요. 네,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고요함을 저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산이 너무 조용해. 울창한 나무 숲이지만 너무너무 조용해 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다람쥐 부분으로 갈까요? 다람쥐 쫓지 않고 메새도 울지 않아. 부분이죠. 네,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라고 해서 느낌표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새도 울지 않아. 고요함, 적막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주용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감각적인 표현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주용 작가론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모더니즘, 현대적이라는 뜻이죠.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예요. 읽는 사람이 알아서 느끼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아주 뛰어나다는 내용이죠. 자, 깊은 산 고요합니다.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라고 하는 건데 적막함과 고요함,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라고 해서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자, 산 고요가 뼈를 저리우다 라고 하는 것은 뼈가 저린 것은 무슨 감각이니? 한번 물어볼까? 뼈가 저려. 이거 무슨 감각이야? 막 저려. 저릿저릿 촉각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촉각적인 이미지로 촉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 촉각적인 묘사 나타나고 있어요. 뭐 감각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참 뛰어난 표현법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촉각적인 묘사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도 뭐를 나타낸다고? 고요함을 부각시키는 거야. 이 시는 지금 여기까지 장수산이 너무 조용해. 나무도 많고 뭐가 있는데 너무너무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눈과 밤인데 눈 덮인 풍경이에요. 그래서 눈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배경을 암시합니다. 아마 눈이 내렸으니까 겨울이겠죠. 종이보담 희고녀 해서 비교법이죠. 종이보담 하는 이 부분에서 뭡니까? 순결성을 얘기하고 있죠. 흰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순결성을 나타내는데 종이보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비교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 좀 쓸만한 공기가 빡빡해서 좀 없죠. 네, 비교법이죠. 희고녀라고 하는 건데 요 희고녀 하는 요 부분은 흰빛, 그죠? 순결성,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 영탄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희구나 느낌표를 붙여줬어요. 영탄법을 통해서 바로 장수산의 고요한 모습을 색채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영탄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좀 길게 써볼게요. 네, 장수산의 고요함을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고요함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색채적으로, 색채 또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시각적 또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뛰어난 표현법이죠. 영탄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 조용한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침묵과 고요함을 글로 표현한 거의 최고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선 어떻게 그 대상을 의미 전달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달도 보름도 다음으로 넘어가죠.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여기서 또 끊어야 되겠죠. 자, 달도 보름을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때 맞춰서 이제 보름달이 떠올렸을 거예요. 때 맞춰서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것은, 그죠?
오늘 내가 요렇게 기다려 흰 뜻은 이 고를 걸어갈 때 비춰주기 위해서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달도 보름달이 뜬 건 지금 어두울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뜬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약간의 정서가 약간의 의도가 좀 담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인데 때마침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달도 보름을 기다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니? 요거 달달 무슨 달 챙방같이 둥근 달. 예, 오늘 노래하네요. 자, 보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 뜬 것은 걸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눈 내린 장수산. 근데 보름달까지 떴어요. 이거를 걸음이란다 라고 해서 장수산의 분위기에 어우러진다라고 하는데 좀 그렇고요. 자, 보름달이 지금 눈 내린 장수산 골짜기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를 걸음이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름달이 지금 여기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거지 진짜 걸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상할 때 좀 조심하라는 거. 한마디로 보름달이 이 부분 분위기에 어우러지기 위해서일 것,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는 거예요. 즉 지금 흰 눈이 내렸는데 보름달이 껐어.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여기 걸어가라고 할 정도로 내가 여기 걸어가는 걸 도와주기 위한 걸까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요. 뭐가? 보름달이 장수산과 잘 어울려요. 분위기도 운치 있게 되고. 그 다음 우절중으로 넘어갑니다. 우절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장기를 돈데 6판을 돈데 6번 다 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이 6판 중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올라간 뒤 여기까지 보면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해탈한 거죠. 무욕적이고 탈속의 경지이다. 이 말인즉슨 뭐니? 번호 매기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욕적인 태도예요. 무욕적인 태도 또는 초월적인 태도죠. 초월적 달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수한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 세상을 뛰어넘은 것 같아. 마치 도사님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초월적 달관적이기 때문에 여기 탈속의 경지죠. 속세와 대조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웃고 올라간 뒤 부분이죠. 올라간 뒤. 자, 그 다음에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와! 내음새를 줍는다? 이건 또 표현 기가 막히네요. 내음새를 줍는데, 와, 대박. 자, 냄새는 후각이에요. 근데 줍는다라고 하는 건데, 후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내음새는 후각. 여기서 보면 요건 후각, 냄새 맡는 거죠. 줍는다를 뭘로 볼 것이냐? 촉각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걸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후각적인 냄새를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후각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변형해서 연결해서 표현한다. 뛰어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초월적 달관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뭔가 아련한 여운이 좀 남는 거죠. 그죠? 어디가요? 당연히 되죠. 그죠? 냄새를 줍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공감각보다는 추상적 대상을, 그래서 지금 쓰려고 했던 게 여기 좀 뽑아서 할게요. 요거는 추상적인 감각의
주관적인 변형이기도 해요. 냄새를 진짜 주술 수는 없으니까. 주관적인 변형이고, 에서 후각과 시각으로 봤을 때 또는 이거를 공감각으로 보는 견해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가장 제1감으로 나와야 될 건 감각의 주관적으로 내 맘대로 바꿔서 표현하고 사용하는 주관적 변형이 우선이고 공감각은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좀 강하지 않다는 얘기지,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 표현법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봐야 될 작품이 장수산이다. 다음, 시름은 하는 뭐죠?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리우니, 시름이에요. 요거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시름은 심리예요. 내적인 요소예요. 요거는, 예, 요 흰색은 여기 줍는다. 요렇게 가는 거고,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리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요의 심이 흔들리는 것은 또 시각이지. 그런데 여기서 시름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좀 오면 여기에서도 이게 뭐가 된다? 추상적 요거 추상적이 아니라 여기로 좀 다시 하면 예, 내면적인 추상적인 정서예요. 추상적인 정서를 심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름이에요. 추상적 정서 시름. 저기 칸이 부족해서 추상적인 정서인 시름을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건 흔들림이죠. 네, 흔들린다라고 했던 건 시각입니다. 저기 시각이라고 표시는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이죠.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이 흔들리우니 오 견디란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흔들리우니 여기 다시 한번 보게 이제 이쪽에다 쓸게요. 그래서 요게 1번이고 추상적 정서 요게 1번이고 바로 요 부분에 관련돼서 2번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심이 흔들리우니 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내적 고뇌가 나타나요. 화자의 내적 고뇌가 암시가 되고 있는데 갈등이 암시가 되는데 그럼 왜 내적 고뇌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장수산을 보고 왜 내적 고뇌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죠? 요거예요. 화자는 요 부분에 장수산의 고요함과 합일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고요함에 묻히지 못한 거지. 그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고요함과 합일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고요함에 내가 하나로 푹 빠져서 그 고요함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시적 화자는. 그래서 심이 흔들리우니 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표현도 그죠? 어마무시하지만 의미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정지용이 뛰어난 작가인 거예요. 이런 표현 갖고서 이런 해석을 해야 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오 견디란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차고 오련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에서 제대로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지만 보면 좀 엄청나죠. 견디란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화자의 다짐 1번 그 장수산과 동화되기 위해 인간적 감정을 다스리겠다. 중요한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아직 이 고요함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몹시 중요해요. 고요함에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견디겠대. 한번 합의를 될 때까지 내 감정을 추스려 보겠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스려 보겠다는 건 뭡니까?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한밤 겨울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슬픔도 오련인가요? 자, 슬픔도 꿈도 없이 자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라고 하는 거죠. 여기로 끊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오련이부터 밑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밤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인내하는 시간이야. 겨울 내내 내가 여기 적응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인내하는 시간이 바로 이거다 라는 거죠. 아직 산의 고요함에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감정을 추스리면서 한번 해볼 거야. 언제? 겨울 동안 내내 라는 얘기죠. 어마무시한 시죠. 이렇게 보니까 정정님 파이팅.